제가 유튜브 초창기 때 성격장애 영상들을 쭉 올렸었는데 그 영상들을 보고 '아 이거 너무 나갔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되게 상처를 받기도 하고 좌절하시기도 하고 또 욕하기도 하시고 하는데요. 제가 뭐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성격장애로 진단받기가 매우 까다롭고 어렵습니다. 그런 성격, 그런 성향, 뭐 그런 텐던시, 경향성을 가진 사람은 많아요. 그런 경향성을 가진 거하고 진짜 성격 장애는 다른 거죠. 그 점을 참고해서 오늘 영상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경계선 성격 장애, 경계성 성격 장애라고도 해요. 둘 다 같은 말입니다. 보더라인이라는 같은 뜻이죠. 이 경계선을 가진 사람은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충동적이에요. 사소하게는 충동 구매 같은 것도 있지만 크게는 폭력적으로 누군가를 해치고 자신을 해치기도 하죠. 그리고 좀 불안정하고 감정 기복이 심합니다. 집에서 나갈 때는 기분이 들떠서 나갔는데 나가자마자 엘리베이터에서 앞집 아저씨를 마주치는 순간에 기분이 그냥 똥이 돼요. 이렇게 감정 기복이 심하고 굉장히 불안정하죠. 그리고 기분뿐만 아니라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도 이렇게 불안정해서요. 나 혼자서는 나를 못 느껴. 그러니까 꼭 누가 있어야 돼요. 내 존재를 느끼게 해주는 누군가가 내게 붙어 있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혼자 있을 때 너무 힘들어서 이 약물이나 알코올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과도한 술, 무분별한 성생활, 약물 뭐 이런 충동적이고 쾌락적인 외적 대상에게 의존해서 나를 느끼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경계선 환자가 자주 쓰는 방어 기제가 투사적 동일시라고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문제를 상대방에게 던져버려. 투사시켜서 막 화를 내고 실망하고 상처받고 그래요. 사실 화는 내가 났는데 내가 화를 내고 있는데 넌 왜 이렇게 화를 내? 넌 왜 항상 이런 식으로 화를 내는 거야? 이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료사에게도 이런 태도로 대합니다. 그래서 치료를 유지하기가 어려워요. 자기 모습을 상대방에게 막 투사하면서 상대방도 나랑 똑같이 반응하도록 나 같은 사람이 되도록 막 유도를 하죠. 그러니까 의식하고 하는 게 아니라 무의식적으로 그래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인간관계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특히 우리 경계선 환자들은 버림받고 거절받는 것에 대한 공포가 아주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버림받을 위기에 처한 게 아니어도 상상만으로도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래서 버림받지 않으려고 미친 듯이 발버둥을 치고 모든 순간을 막 같이 있고 싶어 해요. 근데 그럴수록 상대방은 너무 지치고 힘들거든요. 그리고 누군가하고 사귀고 있으면서도 다른 사람하고 문란한 성생활을 하고 너무너무 충동적이고 폭력적이고 감정 기복도 심하기 때문에 연애하는 그 상대방이 너무 힘들어해요. 그래서 결국 헤어지게 되면 경계선들은 아주 많이 무너지게 됩니다. 아마 헤어질 때마다 병원에 입원하실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본인의 몸을 상하게 하죠, 극단적으로. 그리고 경계선 성격 장애는 다른 심리질병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보통 뭐 우울증, 조울증, 중독, 폭식증, ADHD, PTSD 같은 것들을 같이 가진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PTSD를 같이 갖는 이유는 뭐냐면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경계선이 보통 학대에 의해서 특히 성적 학대에 의해서 생겨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PTSD를 같이 갖는 경우가 있는 거죠. 그리고 성적 학대뿐만 아니라 다양한 폭력이 있잖아요. 그런 학대 속에서 자란 아이는 나는 행복하면 안 돼. 난 잘 되면 안 된다라는 그런 메시지가 딱 내면화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 자기를 파괴시키는 그런 시도를 하거든요. 잘 다니던 직장이나 학교를 때려친다든지 갑자기 치료를 중단하고 거의 무단으로 안 나와버린다든지 자살 시도 갑자기 한다든지 그래요. 이건 왜 그러냐면 나는 불행해야 한다라는 메시지가 내면화되어 있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나를 학대하던 그 사람이 내 속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즉 그 사람 자체가 내면화돼 버렸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복수하는 방식으로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나를 괴롭히고 공격하는 게 아니라 내 속에 있는 나의 학대자를 괴롭히고 공격하고 있는 거죠. 또 한편으로는 내가 뭐 이렇게 나를 해치고 아프게 해야만 관심과 사랑을 받았었다면 계속해서 관심을 받기 위해서 자기 파괴적인 행동을 할 수 있고, 더 상세하게 경계선 성격장애의 진단 기준이나 치료 방법 같은 것들을 알기 원하신다면 제 영상 더보기에다가 링크로 넣어 드릴 테니까 꼭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영상 초반에 유료 광고 표기를 넣었어요. 오늘 경계선 관련해서 여기 또 책을 하나 소개하려고 이 책입니다. 나는 경계선 성격장애입니다. 이런 성격장애 같은 경우는 전문 서적은 많아도 이렇게 쉽게 읽을 수 있는 책이 많지는 않기 때문에
소개해드릴 만한 책이 별로 없는데 이번에 이게 이제 쉽게 읽을 수 있는 좋은 에세이가 한 권 나왔더라고요. 이게 전문 지식이라기보다는 에세이죠. 그래서 읽고 이해하시기가 편하실 것 같아요. 실제로 경계선 성격 장애를 앓고 있는 분의 실제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어렸을 때 성폭행을 당했던 이야기로 시작을 해요. 그런 이야기를 세상에 공개하기가 얼마나 어려워요. 아무리 예명을 써도 어려운 거죠. 그런데 자신의 그런 아픔을 또 현재의 상태를 가감없이 드러낸 정말 솔직하고 용기 있는 에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경계선 성격 장애는 그렇게 잘 세상에 알려져 있지 않다 보니까 우울증만큼 막 알려진 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해받기가 더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런 책을 통해서 이 병이 좀 더 잘 알려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과거와 아픔을 좀 이해하고 하나의 증상으로서 봐준다면 더 큰 상처는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 사람의 존재가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증상이 있는 거지. 이 책 맨 뒤에 아프면 비명을 지르라고 써 있어요. 제 이야기를 듣고 언젠가 당신의 이야기도 들려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작가분이 이렇게 용기를 낸 만큼 또 다른 힘드신 분들이 이 책을 읽고 위로 얻고 용기를 좀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털어놔도 되고 위로받아도 되고 비명을 질러도 되는 그런 세상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웃음을 주는 따뜻한 상담사 웃다였습니다.